나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섰다. 회장이라는 이름도 재벌이라는 타이틀도 그 순간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눈에 비친 것은 단 하나, 낯선 나 자신이었다. 머리는 희끗했고 눈가의 주름은 깊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과거엔 매출, 시장, 점유율, 순위 같은 숫자가 내 인생의 언어였는데 이제는 그 숫자들이 흐려졌다. 대신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다. 얼굴이었다. 표정이었다. 눈빛이었다. 그 눈이 나에게 물었다. 너는 행복했는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이란 단어가 그토록 먼 것처럼 느껴졌다. 회사를 키웠고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정작 나는 내 삶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20대엔 속도를 말한다. 30대엔 성과를 말한다. 40대엔 권력을 말한다. 하지만 60이 넘어가면 그 모든 단어가 무게를 잃는다. 그때부터 묻게 된다. 나는 외롭지 않은가? 후회하지 않는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젊은 날에 나는 멈추는 법을 모르는 기계였다. 회장실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속도가 곧 생존이었고 경쟁이 곧 정답이었다. 감정은 불필요했고 인간관계는 효율의 변수였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숫자로 보았다. 얼마나 생산적인가, 얼마나 빠른가. 그렇게 30년을 달렸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심장이 신호를 보냈다. 병실 천장 아래 누워있던 그날 나는 처음으로 멈춤이라는 단어를 배웠다. 전화할 사람이 없었다. 명함은 수천 장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내 안부를 물어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회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제국을 세웠던 것이다. 진짜 두려움은 실패가 아니었다. 멈추는 것이었다. 나는 멈추면은 무너질까 두려워 계속 달렸다. 하지만 결국 달리다가 쓰러졌다. 그때 알았다. 진짜 용기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인생은 더 빨리 가는 경주가 아니라 더 깊이 깨닫는 여정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인생의 진실은 숫자 속에 있지 않다. 그것은 시간의 무게 속에, 관계의 온도 속에, 그리고 건강의 균형 속에 있다. 이 세 가지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지킬 수 없고, 명예로 바꿀 수 없다. 그것이 내가 60에 이르러 비로소 깨달은 인생의 법칙이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멈출 것인가를 배운다. 이것이 내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다. 60이 넘으면 시간의 속도가 달라진다. 젊을 때의 시간은 가벼웠다. 마치 무한히 예금할 수 있는 통장 같았다. 오늘을 아끼면 내일 2배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시간은 통장이 아니라 모래시계였다. 한번 흘러내린 모래는 결코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 나는 인생의 절반을 회의실에서 보냈다. 보고서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고 수치를 정리했다. 그 시간은 5년이면 10,000시간, 10년이면 20,000시간. 그러나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내가 쌓은 것은 숫자였지만 사라진 것은 사람과 순간이었다. 아들과 함께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았다. 1년에 열흘도 되지 않았다. 5년이면 고작 보름. 그 보름 동안 나는 제대로 웃은 적이 없었다. 그의 눈을 바라본 기억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은 나를 어색해한다. 아버지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된 것이다. 나는 회사의 시간을 택했고 아들을 잃었다. 그 대가는 돌이킬 수 없었다. 사람들은 성공을 말한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누구와 함께 늙어가느냐이다. 돈과 명예는 교환 가능하지만은 시간과 관계 그리고 건강은 교환 불가능하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나는 젊은 날 관계를 설계 가능한 정원이라 믿었다. 원하면 심고 싫으면 뽑았다. 그게 효율적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정원은 통제할 수 있지만 생명은 없다. 진짜 관계는 숲이다. 서로 얽히고 때로는 다투며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은 살아있다, 따뜻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대신 함께 자라는 사람을 기다린다. 70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다. 60년 만의 재회였다. 그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야, 너 아직도 그때처럼 바쁘냐?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쳤다. 순간 나는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렸다. 해맑게 웃던 그 아이. 세상에 겁이 없던 그 눈. 그 아이는 아직 내 안에 있었다. 다만 나는 너무 오랫동안 그를 무시하며 살았을 뿐이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의 인생은 숫자를 세지 않고 마음을 세겠다. 누가 나를 존경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따뜻하게 바라보는가가 기준이 될 것이다. 회장실의 불빛이 아니라 가족의 웃음이 나의 성과표가 될 것이다. 인생의 절반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남은 절반은 나 자신을 되돌리는 시간이다. 숲을 가꾸듯 관계를 가꾸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내가 배운 두 번째 진실이다. 젊은 시절에 나는 몸을 도구로 여겼다. 더 많이 일하기 위해, 더 오래 버티기 위해 잠을 줄이고 식사를 건너뛰고 피로를 미루었다. 몸은 늘 조용히 참아주었다. 그 침묵이 충성이라 착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침묵은 청구서로 돌아왔다. 의사의 말은 냉정했다. 이번엔 운이 좋으셨습니다. 다음은 장담 못합니다. 그 한 문장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했지만 내 몸 하나조차 지배하지 못했다. 심장은 명령을 듣지 않았다. 허리는 신호를 보냈고 간은 조용히 항의했다. 30년간 쌓인 피로의 복리가 이자까지 붙여 나에게 돌아왔다. 그때 깨달았다. 건강은 자산이 아니라 빚이었다. 우리가 몸에게 진 빚, 그리고 매일 조금씩 갚아야 하는 빚이다. 그 빚을 내일로 미루면은 몸은 반드시 이자를 붙여 청구한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미뤘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고통의 상환이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나? 그 답은 두려움이었다. 멈추면 뒤처질까봐, 쉬면 약해질까봐. 그래서 계속 달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진짜 약함은 멈춤이 아니라 무시함이었다. 자신의 몸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오만이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몸과 계약서를 쓴다. 하나, 새벽 6시에 일어난다. 둘, 점심 후 20분 눈을 감는다. 셋, 밤 10시에 잠든다. 단 세 줄. 그러나 이 세 줄이 나를 살렸다. 예전엔 일정을 관리했지만 이젠 리듬을 관리한다. 회의보다 호흡이 중요하고 성과보다 수면이 중요하다. 리듬이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한 번은 손자의 돌잔치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다. 그 사흘이 내 몸을 무너뜨렸다.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팠고 마음이 예민해졌다. 그때 알았다. 가족을 사랑한다면은 먼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젊은 날에는 효율이 나를 살게 했지만 이제는 리듬이 나를 살린다. 몸이 무너지면은 세상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 나는 이제 회의를 줄이고 산책을 늘린다. 새벽에 공기를 마시며 내 안의 빚을 조금씩 갚아나간다. 건강은 은행 계좌가 아니다. 저축할 수도 거래할 수도 없다. 그저 매일의 습관으로 유지되는 신뢰의 관계다. 몸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오래 지배할 수 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진짜 리더십은 회의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킨다. 그것이 나의 세 번째 진실이다. 깨달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나는 평생 수천 번의 전략 회의를 했지만 인생에 대한 회의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은 여전히 과거의 속도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첫째, 나는 시간을 되찾았다. 새벽 5시부터 6시까지의 1시간,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경계선을 만들었다. 그 시간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휴대폰도 두고 일정표도 닫는다. 단지 걷는다, 숨을 쉰다, 생각한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이 귀한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다니.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머리가 맑아졌다. 2주가 지나자 생각이 정리되었고 3주가 지나자 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의 시간이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지만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근원의 에너지였다. 둘째, 나는 관계를 다시 설계했다. 종이 한 장에 3개의 원을 그렸다. 가장 안쪽 원에는 나 없이 못 사는 사람 또는 그 사람 없이 내가 못 사는 사람을 적었다. 3명, 아니 5명이면 충분했다. 그게 나의 진짜 자산이었다. 그들에게 시간을 썼다.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얼굴을 보았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냥 웃었다. 중간 원에는 계절마다 한 번 만날 사람들을 적었다. 그들은 나에게 따뜻한 공기 같은 존재였다. 마지막 바깥 원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인사만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과감히 정리했다. 원 안에 들지 않는 500명의 연락처를 삭제했다. 남은 사람은 18명. 처음엔 불안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가벼워졌다. 3개월이 지나자 평온했다. 6개월이 지나자 확신했다. 저것으로 깊어진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법칙이었다. 셋째, 나는 몸과 계약을 맺었다. 식단보다 운동보다 중요한 것은 리듬이었다. 몸의 시간표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하루 3줄의 계약서, 6시 기상, 점심 후 20분 눈 감기, 10시 취침. 이 단순한 규칙이 내 인생을 바꿨다. 회의 일정이 밀려도 해외 출장 중이라도 이 리듬만큼은 깨뜨리지 않았다. 그것이 나 자신에게 지는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회장님,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큰 변화입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네, 그것이 전부입니다. 리더십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누적이다. 매일의 리듬을 지키고 소중한 사람을 챙기고 새벽에 1시간을 스스로에게 돌려주는 것. 그 단순한 3가지가 인생을 새롭게 만든다. 60세의 나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중요한 것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은 건 지키는 일, 그리고 나누는 일이다. 시간을 나누고 관계를 나누고 건강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신경영이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 아니라 나 자신을 경영하는 혁신. 나는 지금도 그 길 위에 서 있다. 새벽의 공기가 내 폐를 채우고 조용한 발걸음이 내 생각을 정돈한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인생의 새로운 회의록이 된다. 나는 이제 숫자로 인생을 계산하지 않는다. 대신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는가를 묻는다. 얼마나 많이 쌓았는가 보다 얼마나 깊이 나누었는가가 중요하다. 60세의 깨달음은 내게서 리더라는 껍데기를 벗겨냈다. 그리고 인간 이건희를 다시 만나게 했다. 나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산을 올랐다. 그 산정에서 바람을 느꼈지만 그 바람은 차가웠다. 이제 나는 산을 내려오며 따뜻한 바람을 느낀다. 그 바람 속에는 세월의 향기, 사람의 숨결, 그리고 인생의 진짜 온도가 있었다. 젊은 세대에게 묻고 싶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리고 있는가?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배운 것은 단 하나다. 방향 없는 속도는 파멸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다. 중심이란 결국 나 자신과의 약속이다. 하루의 리듬을 지키는 것,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시간을 아끼는 대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경영 철학이다. 이 철학은 공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가정에서, 마음에서, 그리고 한 인간의 삶에서 시작된다. 나는 젊은 날 성공을 외쳤다. 그러나 지금은 의미를 말한다. 성공은 끝이 있지만 의미는 흐른다. 의미 있는 삶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믿는 유산의 진정한 형태다. 내가 남길 것은 빌딩이 아니라 생각이다. 수치가 아니라 철학이다. 나는 내 손으로 세운 제국보다 내가 세운 한 문장을 더 믿는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나 자신을 바꾸라.
그 말은 젊은 시절의 구호였지만 지금은 내 생의 결론이 되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나는 배웠다. 리더란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변하는 사람이다. 어?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다. 그리고 그 변화는 늘 멈춤에서 시작된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세상을 바라본다. 나무의 색, 하늘의 빛, 사람의 미소, 그 작은 것들이 내 삶을 채운다. 세상을 지배하던 눈이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뀌었다. 이제 나는 바다를 향해 흐르는 강물이다. 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조용히 흘러간다. 내가 남긴 모든 것은 결국 다시 세상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다. 단지 한 사람의 인생 수집가일 뿐이다. 시간의 조각, 관계의 향기, 건강의 호흡을 하나씩 모으며 살아간다. 그것이 내가 배운 마지막 진실이다. 60의 깨달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의 두 번째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묻는다. 거울 속의 나에게 너는 지금 흐르고 있는가? 그 대답이 예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이제 숫자로 인생을 계산하지 않는다. 대신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는가를 묻는다. 얼마나 많이 쌓았는가 보다 얼마나 깊이 나누었는가가 중요하다. 60세의 깨달음은 내게서 리더라는 껍데기를 벗겨냈다. 그리고 인간 이건희를 다시 만나게 했다. 나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산을 올랐다. 그 산정에서 바람을 느꼈지만 그 바람은 차가웠다. 이제 나는 산을 내려오며 따뜻한 바람을 느낀다. 그 바람 속에는 세월의 향기, 사람의 숨결, 그리고 인생의 진짜 온도가 있었다. 젊은 세대에게 묻고 싶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리고 있는가?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배운 것은 단 하나다. 방향 없는 속도는 파멸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다. 중심이란 결국 나 자신과의 약속이다. 하루에 리듬을 지키는 것,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시간을 아끼는 대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경영 철학이다. 이 철학은 공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가정에서, 마음에서, 그리고 한 인간의 삶에서 시작된다. 나는 젊은 날 성공을 외쳤다. 그러나 지금은 의미를 말한다. 성공은 끝이 있지만 의미는 흐른다. 의미 있는 삶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믿는 유산의 진정한 형태다. 내가 남길 것은 빌딩이 아니라 생각이다. 수치가 아니라 철학이다. 나는 내 손으로 세운 제국보다 내가 세운 한 문장을 더 믿는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나 자신을 바꿔라. 그 말은 젊은 시절의 구호였지만은 지금은 내 생의 결론이 되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나는 배웠다. 리더란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변하는 사람이다.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다. 그리고 그 변화는 늘 멈춤에서 시작된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세상을 바라본다. 나무의 색, 하늘의 빛, 사람의 미소, 그 작은 것들이 내 삶을 채운다. 세상을 지배하던 눈이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뀌었다. 이제 나는 바다를 향해 흐르는 강물이다. 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조용히 흘러간다. 내가 남긴 모든 것은 결국 다시 세상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다. 단지 한 사람의 인생 수집가일 뿐이다. 시간의 조각, 관계의 향기, 건강의 호흡을 하나씩 모으며 살아간다. 그것이 내가 배운 마지막 진실이다. 60의 깨달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의 두 번째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묻는다. 거울 속에 나에게 너는 지금 흐르고 있는가? 그 대답이 예라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70을 넘기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젊은 날에는 세상을 가르치려 했지만은 이제는 세상에게 배우게 된다. 나보다 어린 직원에게도
거리의 상인에게도 심지어 손자에게서도 배운다. 배움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다. 나는 평생을 리더로 살아왔다. 누군가를 이끌고 조직을 지휘하고 세상을 설득했다. 그러나 나이 들어 깨달았다. 진짜 리더는 배움의 자리로 내려올 줄 아는 사람이었다. 지식은 늘 쌓이지만은 지혜는 비워야 들어온다. 그래서 나는 다시 제자가 되었다. 책을 읽는 대신 사람을 읽기 시작했다. 숫자를 보는 대신 표정을 보기 시작했다. 언젠가부터 직원의 말 한마디에 담긴 두려움과 꿈이 보였다. 그제야 비로소 인간 경영의 본질을 이해했다. 내가 젊을 때는 세상이 정답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이 정답이라는 것을 안다. 무엇을 이룰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나는 이 두 문장 사이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 이제는 답을 찾기보다 묻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 삼성의 신경영 선언은 기술의 혁명이 아니었다. 사람을 새롭게 보는 시선의 혁명이었다. 그 시선은 여전히 유효하다. AI 시대에도 로봇이 공장을 채워도 인간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모든 건 무너진다. 기계는 효율을 배운다. 그러나 인간은 가치를 배운다. 그 가치를 잃지 않는 기업만이 100년을 버틴다. 나는 손자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한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너 자신을 설계해라.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세상을 향한 혁신은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된다. 습관 하나를 바꾸고 생각 하나를 고치면 세계는 이미 달라져 있다. 젊은 시절 나는 변화를 외쳤다. 이제는 성장을 말한다. 변화는 외부의 충격이지만 성장은 내부의 선택이다. 성장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온다. 나무가 해마다 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은 뿌리는 매일 더 깊이 내려간다. 그것이 진짜 성장이다. 나는 더 이상 급하지 않다. 경쟁보다 협력, 속도보다 방향, 성과보다 의미를 본다. 내가 늙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나는 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완성 단계라는 것을 속도가 아닌 흐름으로 사는 삶, 그 속에서 배움을 이어가는 삶. 이제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한다. 서두르지 말아라. 너의 인생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과정이다. 과정 속에서 배운 것만이 진짜 너의 자산이 된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배운다. 새벽의 바람에게, 사람의 표정에게, 그리고 시간의 침묵에게. 그 배움은 더 이상 기업의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예술이다. 리더십은 세습되지 않는다. 그것은 전수되는 태도이자 보이지 않는 언어다. 나는 한때 권력을 물려주는 것을 리더십이라 착각했다. 그러나 세월이 가르쳐 주었다. 리더십은 의자에 앉는 순간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에 완성된다는 것을 내가 젊을 때는 늘 내가 중심이었다. 결정권, 지배력, 속도, 모든 것이 내 손끝에서 시작되고 끝났다. 그러나 세월이 내게 물었다. 당신이 떠난 뒤에도 조직은 설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침묵했다. 진짜 리더는 자신이 없어도 시스템이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것이 리더십의 궁극적인 형태. 사라져도 남는 영향력이다. 나는 회사를 자식처럼 키웠지만 이제는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남겨주는 것이 진짜 유산임을 안다. 철학이 없는 조직은 풍선 같다. 커 보여도 바람이 빠지면 흔적도 없다. 그러나 철학이 있는 조직은 나무 같다.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가 남는다. 삼성을 세우며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 기술의 격변. 그때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두려움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려움은 나약함이 아니라 책임의 증거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리더는 인간이 된다. 인간이 된 리더만이 인간을 움직일 수 있다. 나는 후대의 리더들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명령보다 더 강한 것은 신뢰다.
지시로 움직이는 조직은 단기적으로 빠르지만은 신뢰로 움직이는 조직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 신뢰는 숫자로 쌓이지 않는다. 시간으로, 일관성으로, 진심으로만 쌓인다. 나는 한때 완벽한 리더를 꿈꿨다.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통제하는 존재. 하지만 이제 안다. 완벽한 리더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끊임없이 배우는 리더만이 존재할 뿐이다. 리더십은 경직된 권위가 아니라 배움과 성찰의 순환이다. 70이 넘은 지금 나는 리더가 아니라 멘토로 남기를 원한다. 내가 세운 제국보다 내가 전한 문장이 더 오래 남기를 바란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기술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 문장이 언젠가 새로운 세대의 신경영이 되기를 바란다. 세대는 바뀌고 기술은 변한다. 그러나 리더십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을 믿는 힘이다. 나는 그것을 평생의 경영 원칙으로 삼았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나를 버티게 한 건 자본이 아니라 사람, 데이터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강단에 서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지켜본다.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그들에게 조언하지 않는다. 단지 믿는다. 믿음이야말로 내가 남긴 마지막 리더십이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사람들 속에 살았다. 수천 명의 임직원, 수만 장의 명함, 끝없는 회의와 만남.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모든 가운데에서 가장 외로웠던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성공의 정점은 언제나 고요했고 박수의 메아리는 끝내 공허했다. 젊은 날에 나는 고독을 피해야 하는 감정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 들어 깨달았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야 할 공간이었다. 사람이 많을수록 생각은 희미해지고 소리가 클수록 진심은 멀어진다. 그래서 나는 고독을 택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나를 다시 만났다. 이제 나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안에서 평온을 배운다. 세상이 나를 불러도 내가 나를 부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제야 알았다. 리더십의 최종 형태는 타인의 존경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나는 지금도 새벽에 깬다. 예전처럼 보고서를 펼치지 않는다. 대신 창문을 연다. 바람이 들어온다. 그 바람의 온도에 따라 오늘의 나를 느낀다. 서늘하면 스스로를 다잡고 따뜻하면 스스로에게 미소 짓는다. 이 단순한 행위가 내 하루의 시작이다. 나는 불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에서, 서재에서, 그리고 마음속에서 쌓였던 책과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진실을 알게 되었다. 소유는 기억을 무겁게 한다. 비울수록 기억이 또렷해지고 버릴수록 감사가 커진다. 과거에 나는 늘 더를 원했다. 더 많은 사람, 더 큰 회사, 더 높은 자리.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를 선택한다. 덜 가지면 더 자유롭고 덜 말하면 더 깊고 덜 움직이면 더 멀리 본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미니멀한 인생의 미학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회장님,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외롭지 않습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한다. 외로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외로움이 나를 지켜줍니다. 고독은 이제 나의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복한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깨달았다. 평온은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비움의 과정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이라는 것을 고요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들린다. 내 안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나에게 묻는다. 이제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조용히 대답한다. 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고독은 나에게 상처가 아니라 성숙의 증거가 되었다. 세상의 소음에서 멀어질수록 내 안의 진실은 선명해진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배운다. 삶은 싸움이 아니라 호흡이며 성공은 소유가 아니라 깨달음이다. 이제 나는 단 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 타이틀도 권력도 이름도 없이 그저
한 인간으로서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제 나는 마지막 장을 쓰고 있다. 젊은 시절엔 늘 시작만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끝이 아름다워야 비로소 인생이 완성된다는 것을 안다. 끝은 패배가 아니다. 완성의 형태이며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시간이다. 내 인생의 절반은 세상을 향해 외쳤고 나머지 절반은 나 자신을 향해 들었다. 그 결과 나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인생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것이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은 사라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남는 것은 단 하나,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왔는가이다. 나는 내 후배들에게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성공을 향해 달릴 때 가끔은 멈추어 서서 거울을 보라고. 그 거울 속에 눈빛이 흐릿하다면은 그건 방향을 잃었다는 신호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성과가 아니라 의미가, 부가 아니라 평온이 인생의 본질이다. 나는 수많은 결정을 내렸다. 그중 옳은 것도 그런 것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가장 잘한 결정은 나를 용서한 일이었다. 젊은 날의 오만함을, 멈추지 못했던 불안을, 사람을 숫자로만 봤던 무지를, 그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나를 안아주었을 때 비로소 나는 자유로워졌다. 이제 나는 매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오늘 나는 얼마나 평온했는가? 그 대답이 조금은요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완벽한 하루는 없다. 다만 오늘보다 조금 더 고요한 내일이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성장이다. 어느 날 손자가 내게 물었다. 할아버지, 성공은 뭐예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네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웃을 수 있는 거야. 그 아이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안다. 내 유산은 이미 전해졌다는 것을. 이제 나는 세상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나 세상을 바라본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속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대신 흐름에 몸을 맡긴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나 역시 나의 바다로 향한다. 그곳엔 경쟁도 두려움도 소음도 없다. 오직 평온과 감사 그리고 사랑만이 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취가 아니라 평화라는 것을.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이렇게 말한다. 잘 살았다. 이제 충분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인다.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